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원구성 강행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민주당은 상임위를 통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도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구성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했고 지금으로서는 일단 법사위 운영이 과방위까지 민주당 몫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 것이냐 관심이었는데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배경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권한쟁의 심판이라도 청구한 것 같아요. 4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시간을 끌다가 한 3년 정도 끌다가 이미 이제 후반부에 그 단독 원구성 상태가 해제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결정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예. 원래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여야 정치권의 분쟁에 끼어드는 것을 대단히 꺼립니다. 이번에도 쉽게 끼어들지 않을 것 같고 국민의힘으로서는 할 수 없어서 현재 이제 백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저런 액션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주당은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아보겠다는 속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상임위 회의를 단독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방위에서는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을 단독 통과시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21대 국회에서도 사실은 국민들이 180석이라는 많은 의석을 몰아줬는데 한계 없었다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192석이라는 토탈에서 야당 의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정책 효능감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집권당에서는 저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회 내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이미 21대에서 기각된 바 있는 이런 권한쟁의 심판을 끌어오는 것은 집권당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 국회의 의석을 야당에 이렇게 몰표로 몰아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국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집권당은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다가서야 된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두 분께서 먼저 입장을 좀 알려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그 상임위 배분을 11대 7로 원구성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라고 어제 밝혔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이제 조금 진행이 되면 본회의가 소집이 될 가능성도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좀 우 국회의장의 이 말에 좀 받겠습니까? 두 가지 의견이 있죠. 예를 들자면 7개 남은 상임위원회에 국방위원회 같은 그런 위원회도 있으니까 그거라도 받아서 실리를 챙겨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의견들이 많냐면 현재 이 상태가 대단히 비상사태입니다. 대단히 심각해요. 자, 보십시오. 11대 7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관례도 다 부숴버렸죠. 과방위에서 방송 3법이라고 하는 KBS, MBC 그리고 EBS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완전히 대중화, 파퓰리즘화, 외부 세력을 개입시키는 그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다시 통과시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루겠습니다만 제1야당의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국회의원 출마 자격이 있느냐라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던 양문석 의원이 언론에 대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썼죠.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 추가 기소와 관련해서 각종 검사와 판사들을 무력화시키는 법안들을 지금 막 발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하겠다고 해서 삼권 분립을 다 지금 뒤엎고 정치적인 관례도 없애버리고 언론을 완전히 무슨 오죽하면 언론노조, 민주노총에 포함되어 있는 언론노조도 이재명 대표 규탄 성명을 냈겠습니까?
이런 비상 상황에서 7개를 받아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히려 18개의 상임위를 야당이 다 독식해서 예. 어떤 식의 지금 완전히 이런 밀어붙이기 어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게 낫다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예, 여당에서 7개 상임위원장 받을까 관심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18개를 다 가져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독식에 대한 일종의 부담은 없겠습니까? 당연히 부담이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국회의장이 7개는 예. 상임위를 가져가라고 그런 협상 시한을 아직도 두고 있는데 저는 이 집권당은 어디까지나 책임이 가장 중시되기 때문에 7개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집권당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국회에 와서 국회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주는 한 책임이 있는데요.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 행정부에서 워낙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으로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민심이 의회라도 바로 잡아서 의회가 행정부로 좀 견제하라 그런 차원에서 표를 몰아줬거든요. 그 의석 배분에 따라서 11대 7이 나왔는데 7은 받지 않겠다. 이건 국회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가 되기 때문에 불만이 있더라도 집권당은 7개라도 받고 들어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이나 이런 문제들은 국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뤄내 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돌려서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야 공방 짚어보겠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해서 더불어 이재명 당이나 더불어 명신당으로 간판을 갈아치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국회를 이재명 로펌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런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내일은 대법원에 가서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여당의 공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재명 경기지사 때 관련된 이재명 전 지사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위법 혐의 아닙니까? 이재명 당 대표가 당 대표 시절에 저지른 여러 가지 혐의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개인이 돈을 써서 변호사를 고용을 하고 방어를 해야지 왜 당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저지른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당이 나서서 방어를 하고 이거를 정치 이슈화합니까? 이것이 첫째 잘못된 것이고 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제기를 했던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 논란의 본질은 때문에 대통령 선거 전에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권자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법원장과 이 재판부는 이런 어떤 국민의 필요성을 명심을 해서 대통령 선거 전에 빨리 선고를 내려라라고 대법원장한테 이제 촉구를 하러 가는데 대법원장한테 촉구하는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9회 말 투아웃의 투 스트라이크 비상 상황이에요. 그러면 법원 앞에 천막을 치고 땡볕 이 무더위에 의원들이 거기서 천막에서 농성을 해서 만약에 이 대법원과 이 담당 판사들이 야당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재판을 질질 끌고 해서 대통령 선거 전에 판결이 안 나오면 역사적인 범죄자가 된다라는 것을 계속 규탄을 하고 하여튼 조속한 재판 지연에 반대하는 조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해야지 지금 대법원장 가서 점잖게 무슨 차 한잔 놓고 마시면서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예,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여당의 공세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오늘 오후였죠.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관련한 내용을 좀 규탄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맞불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이 장모의 이 차명 취득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는 뭐 누가 됐든 간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로 추정이 돼야 되는데 그 대원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장모 문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 부인이나 장모 문제는 수사나 이 소환
또 제대로 되지 않았어. 여기에 대한 답답함이 있는데 지금 여당에서 사법부 찾아가서 대법원 찾아가서 판결을 빨리 해달라 이런 것은 정말 이 상권 분립의 정신에 벗어나기 네.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집권당이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끌거나 수사를 계속 끄는 것은 현재 검찰이나 법원의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도한 개입이나 압박을 한다는 것은 상권 분립 정신을 위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자제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앞서 그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상은 15시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 관련해서 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관련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국민의힘 박정원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박 의원이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다,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민주당은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이 거짓 증언 강요냐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양측의 주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양측의 주장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예. 달라서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듣고 명백한 위정교사 증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대표 측은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하는 것이 뭐가 위정교사냐 이렇게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데 저는 이 판단은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관의 몫입니다. 누가 그 진실을 정확하게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은 법관의 몫이기 때문에 사실 왈가왈부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법부에서 야당 대표의 범죄 혐의를 덕지덕지 달라붙여서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서 이미 과도할 정도로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선 국회의원들, 이 입법부는 그야말로 민생이나 법안에 좀 더 몰두해야지 누구를 처벌해달라 뭐 해달라 왜 이런 것이 국회 초선 의원들이 먼저 배워야 되고 야당 대표를 공격하는데 앞장서야 되고 이런 모습은 정치의 시작하는 초년생에게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위증교사를 한 것이다, 아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한 거지 그게 왜 위증교사냐?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니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중에서 저 위증교사 사건의 혐의만큼은 인정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속할 사유는 아니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벌써 판사가 다 혐의가 인정됐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시청자분들께 예. 이것이 과연 무슨 없는 이거 있는 팩트를 얘기해달라고 민주당의 주장이 맞는지 요 대목만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녹취록에 나오는 거. 검찰도 나를 손봐야 되고 또 성남시도 또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본인의 주장을 얘기한 거예요. 이 주장을 당신이 나한테 동의를 해서 제발 법정에 가서 그렇게 얘기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김병남 전 시장의 비서는 내가 당시에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 상황을,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자꾸 이렇게 발을 빼는데 계속해서 무슨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의 주장이 정치적인 사건이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증언을 해달라고 명백하게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무슨 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잊어버린 팩트를 상기시켜서 뭐 증거가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 한 1분씩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뭐 나경원 의원은 당권 도전 의사를 좀 밝힌 상황이고 그렇다면 다른 인원들은 좀 누가 나올 것인가 더해서 지금 뭐 다른 친윤들은 그래서 누구의 편을 들 것인가 말이 많습니다. 좀 짧게 좀 답변 듣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죠. 선언했고 예. 김재섭 의원은 본인의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큰 득표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예? 김재섭 의원은 예. 이 수도권의 초선이니까 나경원 의원은 이제 토요일이나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는 이제 출마 선언을 해야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 나경원 의원은 친윤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계산을 하겠죠. 친윤계들이 주로 영남권에 포진을 해 있고 국민의힘의 대의원들은 당원들은 영남권에 많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나오는 것만큼 압도적으로 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압도적으로 리드하는데 그것보다는 아마 영남에서 조금 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간극을 나경원 의원은 잘 계산을 해서 결정할 겁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에 대해서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디 한이라고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말이 아마 상당히 그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친윤 의원들이 나경원을 대항마로 세우느냐 하는데 저는 누가 나오든 지금 흥미적 요소가 상당히 가셨기 때문에 크게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그런 예측이 있는데 문제는 한동훈 씨가 앞으로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당대회가 요동칠 수도 있고 순탄을 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